지구에서 살아! 남기. 안녕하세요. 21대 총선 환경정책 홈쇼핑 쇼호스트 정미랑입니다. 네, 쇼호스트 신지은입니다. 봄만 되면 미세먼지 걱정 때문에 진짜 시민들이 되게 불안해 하시는데요.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아야 되는데 저는 외출 전에 미세먼지만 체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세먼지만으로 진짜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요즘은 또 기후위기다 뭐다 이제 더워지는 지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떡하면 좋죠? 네, 요즘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총선 정책 제안입니다. 도심 속 천연 공기청정기 도시공원 지키기인데요. 우리 도시공원을 지켜주는 활동가 김순아 활동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공기청정기 사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천연 공기청정기는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안 그래도 요즘 그 미세먼지로 되게 사람들이 고민이 많다 보니까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했던 홍릉숲을 기준으로 보면 도심하고 비교했을 때 미세먼지는 25%, 초미세먼지는 40.9%가량 감소를 하고요. 나무 한 그루는 약 35g 정도의 미세먼지를 흡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무하고 공원, 숲이 그대로 있는 것만으로도 천연의 공기청정기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거죠. 그리고 봄철에 이렇게 미세먼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아스팔트를 본다랄지 보도블럭 같은 경우는 그 온도가 한 55도, 여름 한낮에 그 정도까지도 치솟는데 나무 그늘로 내려가면 33도로 무려 20도 넘게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공원은 그 자체로도 공기청정기 역할도 하지 도심에서의 에어컨 역할도 하지 뭐 하나 버릴 것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두 개만 얘기하면 너무 섭섭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2010년도 정도 해서 광화문하고 강남하고 여기 비만 왔다 하면은 빗물에 잠기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침수됐었어요. 워터파크였죠. 네, 워터파크 개장했었죠. 서울연구원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광화문 광장하고 강남대로하고 그 옆에 녹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가로수도 별로 없어 거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다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물이 밑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물이 이렇게 하수구로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거지만 녹지에서 그걸 흡수를 해주는 것도 꽤 중요한데 그거를 하나도 못해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공원이 우리한테 너무나도 필요하다 그러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사실은 저희가 일일이 다 설명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디 공원 장점이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렇죠. 네, 토사 유출을 막아서 산사태 막아주죠. 또 도심 속 동식물들의 작은 오아시스 같은 서식처가 되어주죠. 멋진 경치 제공해주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말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야, 지금 도시공원 안 지키면 진짜 후회할 것 같은데요. 우리 그렇죠. 도시공원 소중한 거는 두 번 말하면 진짜 입 아프죠. 이제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자님들도 너무 잘 아실 텐데요. 근데 이번 총선에서 꼭 지켜야 할 공원이 따로 있습니다. 한정 수량 4,421개, 한정 수량 4,421개 기억하세요? 바로 일몰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인데요. 이 많은 공원들이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을 상실하게 된다면서요. 근데 문제는 이걸 국토부에서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은 공원을 일부 해제하고 개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9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나 했어요. 국가가 다른 사람의 땅에다 도시공원, 도로, 학교 등을 짓겠다라고 선포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거를 너무나도 오랫동안 아무것도 조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20년을 줬어요. 근데 국토부는 꼼짝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그러다가 최근 1, 2년 새야 이게 방학숙제 마지막 일기 쓰는 것도 아니고 그제서야 대책을 하나 둘씩 발표를 하는데 그걸 보면은 사유재산 침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자, 국공유지, 사유재산하고 관계 있어 보이나요? 아니요. 전혀 없죠. 이 사유재산 침해랑 전혀 상관없는 국공유지 25%까지 해제해서 개발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토부에서는. 조성해야 될 시설이 되게 많아요. 광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도로도 있어요. 근데 이런 데는 지금 보이시죠? 80%, 99% 가까이 이미 다 꾸며놨어. 근데 왜 공원만 조성을 안 해놓고 나서 52%, 25%인 국공유지까지 해제하겠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이거 이해 가능하실까요? 사유재산 침해 때문에 일몰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국토부가 나라 땅까지 개발해 가면서 하는 건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소중한 공원들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이거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생활 밀착형 이슈인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선거에서 생활 밀착형 이슈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아마 각 정당들 문의 전화가 폭주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전혀 문의가 없네요. 없다고요? 네, 하나도. 단 하나도. 없나요? 네네. 되게 저도 지금 난감한데, 보면은 저희가 7, 80년대에는 집이 부족했어요. 실제로 거주할 집이 부족했으니까 이렇게 숲을 허물어서 아파트를 지어야 되고 뭐 그런 공약을 하고 그게 표가 될 수는 있었겠죠. 근데 요즘은 집이 부족하진 않거든요. 공실률이 나온다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후보들 그리고 역대 국회에서의 패러다임은 여전히 그 7, 80년대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요즘은 오히려 지속 가능한 삶이다, 저녁이 있는 삶이다 해서 내가 여가를 즐기고 이렇게 숲을 즐기고 그러는 거를 더 선호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7, 80년대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저는 나무를 지키겠습니다, 숲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발표를 하는 후보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국회도 그렇고요. 와, 당장 찾아야겠네요. 나무를 지키고 숲을 지키는 후보자님도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근데 지금 스튜디오 밖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중요한 총선 정책이 장바구니에만 담겨져 있고 이제 카드나 이런 걸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결제 좀 해주세요, 후보자님들. 이대로라면 우리 홈쇼핑 적자입니다. 적자입니다. 근데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후보자님도 너무 중요하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정당으로 배송해 드릴 테니까 결제 서둘러 주세요. 쇼호스트 정미란, 신재은 김순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